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홍준입니다. 네, 오늘 젊은 창업가 분을 모셨는데요. 네. 먼저 본인 소개,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B2B 기업들의 그 마케팅과 세일즈 성장을 위한 CRM을 만들고 있는 세일즈맵의 대표 정희영입니다. 네, 정혜영 대표님. 그러니까 저기 그 B2B CRM 뭐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제일 쉽게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서비스라면 한국의 세일즈포스라고 네네, 맞습니다. 하면은 이해하기 네네, 쉬우가 맞습니다. 맞죠? 네네. 네네. 좀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대표님 네. 그거를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를 뭐 IT 업계에 있는 분들은 아는 네, 분들도 네, 많이 네. 있지만 세일즈포스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 그렇죠. 세일즈포스가 어느 시장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세일즈맵에서는 어떤 포지셔닝으로 지금 하고 싶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사실 그 CRM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고객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이 네. B2B 기업은 특히나 B2C처럼 바로 고객이 되는 게 아니라 잠재 고객으로 돼 있는 시간도 길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시간도 길고 고객이 된 다음부터 관리해야 되는 시간도 좀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객의 전반의 그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판매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직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를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는 엑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엑셀이 조금 더 고급화된 기능이고 거기서 이제 특히나 좀 더 자동화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어떤 제품을 파는 회사다. 그러면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제 컨택해야 될 고객 뭐 명부 리스트. 여기서 말하는 네. 고객은 개인 뭐 회원 가입시키는 그런 고객이 아니라 뭐 우리 회사의 B2B 제품을 용. B2B 형태로 네. 다른 기업에게 판다고 했을 때 네. 그 고객 명부 리스트 그런 거를 그동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이나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해서 그냥 그 회사 내에 있는 영업맨 몇 명이 그냥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전문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좀 만들었다.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뭐 세일즈포스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그 세일즈를 그 기업 세일즈를 위한 전문적인 툴이 뭐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더 커지고 있는지 뭐 작아지고 있는지 그런 뭐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약 한 60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60조요. 네네. 오. 그다음에 CRM 시장을 네, 얘기하시는 맞아요. 거죠?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인데 네. 그 시장이 60조 정도고 이제 지금 성장률로 봤을 때는 5년 후에 이제 약 100조 정도 시장으로 커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만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스 시장이 올라오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세일즈 사스 시장이 올라왔을 때 CRM 시장의 규모가 약 한 8조 정도 시장이 형성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자체는 그 CRM 시장이 완전히 좀 올라온 상황은 아니고 이제 막 좀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극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좀 전에 IR 자료 뭐 이렇게 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세일즈포스의 그 국내 시장 2021년도 매출 규모가 170억 160억 정도로 아직은 좀 작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B2B 사스 쪽으로 이미 그 뭐 잔디나 뭐 플렉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매출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유독 그 CRM 쪽으로는 왜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작은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기인지. 네, 이게 결국에 사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업무의 흐름을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엔 업무의 흐름, 사람들이 업무를 하는 방식이 변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회사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일수록 그게 변하는데 좀 시간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라는 거는 사실 회사가 하는 일 자체고 이게 뭔가 인사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회사의 주요 업무랑 어느 정도는 동떨어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회사의 그런 전반적인 일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세일즈포스는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리 또 뭐 허브스팟 이런 회사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해외에는 어느 정도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뭐 지금 이제 뭐 세일즈맵 외에 다른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다른 뭐 중견기업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경쟁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해외에는 CRM 제품이 정말 많고요. 이게 세일즈포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뭐 허브스팟 이런 제품도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다음에 네. 파이프 드라이브 이런 제품도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근데 완전히 또 소기업들을 위한 CRM 그리고 꼭 각 산업의 그 버티컬한 것들을 공략하는 또 CRM 이렇게 따로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그게 아직 많지 않고요. 저희 쪽에 문의 주시는 분들도 한 반절 정도는 이미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요. CRM 사용하시다가 문의 주시는 분들은 한 30% 좀 안 될까 이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국내에서 경쟁사가 거의 없다. CRM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그 사용하던 CRM이 세일즈포스 쪽이 많이 있나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세일즈포스보다는 좀 자체 구축한 소프트웨어를 좀 큰 기업들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자체 마케팅 팀을 위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놓고 네. 뭐 각 자체 이제 세일즈 팀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놓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 그러면 초기에 지금 타겟하는 고객층은 어떤 층이에요? 어떤 그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지? 저희도 이게 처음에는 좀 이걸 이 시장 CRM이 어떤 시장에 가장 반응이 올까에 대해서 조금 헤맸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게 CRM이 완전 초기 단계보다는 그래도 제품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거를 가지고 영업팀을 꾸려서 스케일업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 좀 회사들. 체계적으로 스케일업 하려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한테 제일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 팀, 뭐 세일즈 팀이 완전히 따로 존재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거를 이어주는 세일즈 디벨로먼트 팀도 존재하고 이 정도의 규모를 갖춘 회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매출이 뭐 적어도 한 500억 이상 나오면 제일 좋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가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 아까 뭐 IR에도 이미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법인은 사실 따끈따끈하게 얼마 안 되셨지만, 네. 10월에 올 설립했다고요. 10월이라고 지난달에. 거의 뭐 한 달 전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근데 개발이랑 프로덕은 이미 몇 개월 전에 만드셨고, 그래서 베타 버전을 이미 출시를 해서 지금 이제 유료 고객으로 전환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서, 그냥 좀 궁금한 게, 뭐 제가 볼 때도 대표님이 영업을 잘하시거나 영업맨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IR 자료에도 개발자. 백그라운드가 개발 쪽이셨고, 이렇게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분, 뭐 전공도 그렇고, 뭐 공대 쪽이시고, 그러면 아까 그 정말 세일즈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 툴을 그냥 솔직히 뭐 어디 세일즈포스 보고 만드신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일즈 맵은 어떤 타겟으로 어떤 역할에 중점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거는 우리는 왜 장점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를 저희가 일단은 그 외국 제품을 정말 많이 뜯어보고 공부를 하고 해외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일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외국 제품을 참고해서 만들지만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었냐면은 어떻게든 큰 고객을 하나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 마인드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뭐 제품도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영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고객을 어떻게든 처음에 좀 큰 금액을 잡아서 그 고객이 필요한 기능을 다 넣어주자. 네, 다 넣어주고 대신 우리가 이거를 SI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많은 제품, 네, 그렇죠. 다른 제품들 많이 공부했으니까 범용성을 갖는 아키텍처로 설계를 해서 만들고 시작을 하자.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백그라운드가 개발자이기 때문에 마케터분 그리고 세일즈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시고 어디를 힘들어 하시는지를 잘 알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국내 이제 마케터분들 커뮤니티 뭐 이제 오프라인 뭐 모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 굉장히 큰 국내 B2B 마케터의 모임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그 패스트캐퍼스의 마케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분을 잡아야 된다. 네, 여기서 밑에서 다 쓴다. 네. 이런 생각에 그분을 꽤나 공을 들였고 그래서 그분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미 CRM 쓰시고 계셨는데도 뭐가 불편한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서 또 저희가 그 제품을 빨리 만드는 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3달 정도 개발만 정말 열심히 해서 이걸 들고 찾아갔을 때 이 정도면은 여기서 좀 더
디벨롭이 되면 진짜 쓸 수 있겠다. 이 정도 각이 나오는 제품이 만들어졌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오케이. 그러면 그 제품은 지금 이미 그 서비스가 어느 정도 출시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세일즈맵 제품은 지금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형태는 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서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동돼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웹에서 작동하는 그런 사스 형태고요. 네. 다 모든 데이터가 그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기능을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마케팅 팀부터 세일즈 팀까지 그런 회사의 영업팀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게 사실 CRM이 어떤 기능이다라고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정의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 CRM이라는 게 되게 많은 기능들이 되게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데이터 통합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그 뭐 스케줄링 기능, 뭐 미팅 정리하는 기능, 이게 뭐 또 고객 데이터 수집하는 웹폼 기능, 정말 엑셀 같은 기능, 벌써 이메일 빌더 기능, 이게 정말 많고 이런 것들이 잘 조합돼서 이게 파편화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어설프게 만들면 CRM이 CR도 안 먹혀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아재시다. 이거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 준비했는데 뭐 저기 그 과금 체계가 보통 뭐 사스 뭐 플렉스 같은 거 제가 써보면은 뭐 플렉스나 뭐 슬랙이나 웬만한 다 그 과금 체계가 고객당 얼마잖아요. 유저당.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과금 체계도 같은 식으로 적용을 하나요? 네, 저희도 고객당 월에 얼마가 발생한다 이렇게 과금이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레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있나요? 뭐 스탠다드, 프리미엄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는 그 에센셜 옵션 그리고 이제 프로 옵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네. 프로 옵션에는 조금 더 많은 자동화 기능과 데이터 분석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거를 앞으로 더 세분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럼 하고 현재 있습니다. 과금 체계 과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에센셜은 한 달에 유저당 3만 원, 3만 원? 네, 프로는 한 달에 유저당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 네, 그러면 네. 결국 유저당 기본적 과금을 하는 건데 네, 네. 기능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인당 가격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렇게 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예를 들면 뭐 아까 저희가 이 촬영 직전에 저희 뭐 중고나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네. 소상공인들 영업을 하고 있어서 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객이라고 하면 뭐 저희 회사에는 이제 뭐 100명 넘는 이제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만 사실 세일즈에 관여된 사람은 이게 팀이 별도로 있고 해서 뭐 많게 보면 한 회사 내에서 한 뭐 20명 내외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각각 인당 과금을 근데 이제 액세스는 이게 그 광고 데이터고 저희한테 수익 데이터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는 거는 회사의 전체 인력들이 액세스하거나 보고 싶긴 하고 근데 실제 아까 영업을 쓰게 되는 거는 이제 그 실제 영업 직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당 과금이라고 하면 그 실제 뭐 그 데이터를 아예 업로드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보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보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게 그 워크스페이스가 어떤 기능까지 쓸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느냐 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액세스하는 사람이 50명이다. 그럼 50명이 과금 네네, 대상인 맞습니다. 거고. 그렇게 가야지 돈을 네, 벌겠죠. 네, 그리고 영업을 하는 게 만약에 뭐 10명이다. 그럼 10명만 액세스한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비용만 네네, 지급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최소 네. 뭐 비용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뭔가 설치든 뭔가 그래도 초기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약간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최소 비용은 없고요. 네, 그래서 뭐 허브스팟이나 뭐 세일즈포스 같은 데도 보면은 특히나 세일즈포스는 초기 구축 비용 같은 것도 또 따로 맞아요. 받고 네, 네, 네. 이게 또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 저희는 나중에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네. 그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뭐 가격적 메리트가 있어 좋은데 회사마다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하는 기능이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회사의 상황이 다 다르고 영업 대상이 다르고 뭐 메일을 많이 보내야 되는지 데이터를 뭐 잘 저장해야 되는지 뭘 보내줘야 되는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범용 프로그램을 그대로 쓰게 되는 형식인가요? 회사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CRM 개발할 때 사실 제일 챌린징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회사마다 영업 프로세스는 정말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네. 관심 있는 뭐 데이터도 다르고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필드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이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도 뭐 프로세스도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데이터도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설계할수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 놨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서로 프로세스가 다르더라도 자기 회사의 입맛에 맞춰서 좀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그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해요, 고객들이? 그 나는 이거 기능을 선택하면은 그 기능 위주로만 화면에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 네. 그 기능 커스터마이징까지는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영어 프로세스를 이런 프로세스로 관리하고 싶다 하면 이제 클릭으로 마케터분들, 그 세일즈분들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그 엑셀처럼 이런 데이터 관리하고 싶다 하면 그런 데이터를 또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맵에서 만들어 놓은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드셨을 걸로 추정되는 다양한 그 세일즈에 관련된 기능들이 기능적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각 회사들은 그 중에서 자주 쓰는 영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네. 다를 수 있으니 뭐 회사의 개발자가 그걸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영업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의 영업 프로세스에 맞게 화면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네, 프로세스, 맞습니다. 관리 쪽.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지금 뭐 세일즈포스도 국내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뭐 차별점, 경쟁력 뭐 이런 거는 뭘로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쪽으로 영업할 때 밀고 있는지. 저희 네. 쪽에 그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잠재 고객분들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보다 보면은 이게 고객분들 머릿속에 이미 그 인식이 박혀 있어요. 세일즈포스는 사용하기 무겁고 어렵고 도입하기도 힘들다. 이게 이 말씀을 계속 강조. 아, 그래서 네. 이거를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래머스라는 회사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와서 지금 한 10명 정도 시범적으로 들어와서 프로그래머스도 잘하는 회사라. 네, 사용 중이고 계신데 네. 프로그래머스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네, 저희도 잘 아는 회사인데. 네, 자기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 아니 농담이에요. 거기도 고객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2월 정도에 세일즈포스 라이센스가 만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기능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고 잘 사용을 못하니까 이거 좀 뭐 속된 말로 돈값 못한다. 이거 못 쓰겠다 해서 이제 다른 대안을 찾다가 네. 저희 쪽에 들어오셔서 이제 살펴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저희 쪽에 여쭤보거든요. 이게 세일즈포스보다 더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저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세일즈포스도 다 알고 저희 제품 다 아니까 사실 이게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고 이제 저희 기능을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세일즈포스에 없는 기능인데 있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사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못 찾을 뿐. 사용성의 차이가 있다. 네, 이게 사실 못 찾거나 있어도 못 쓰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세일즈포스는 그래서 이 CRM 사용할 때 고객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B2B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CRM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유저들이 셀프 러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서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를 사실 국내 고객분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고 외부 컨텐츠를 보고 또 이걸 혼자 익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점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세일즈포스가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회사만의 강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어권에서만 그렇게 강점이 있고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예, 국내 언어적인 한계나 뭐 교육 자료나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게 국내에 덜 좀 형성이 돼서 그런 네네. 건지 제품 퀄리티는 워낙 좋지만 뭐 예, 1등 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세일즈포스가 처음에 막 시장을 점유하던 시점에는 사실 세일즈포스보다도 더 도입하기 힘든 이런 완전 설치형 소프트웨어인 뭐 셉, 뭐 이런 오라클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이제 CRM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사스 개념을 처음으로 세일즈포스 CEO가 도입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장 확장을 해나갔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된 지 한 20년, 25년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뀐 흐름 중 하나가 이게 점점 이제 이거를 뭐
그 안데르센 호르비츠 이런 데서는 그 B2B 소프트웨어가 프로슈머라이제이션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소프트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옛날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이게 쓰기 어렵고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토스라는 기업이 나타나서 이거를 정말 쓰기 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토스가 이제 은행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점유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확장해 나가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소프트웨어에 요구하는 그런 그 수준이 꼭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UI UX적이고 그런 수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세일즈포스도 대기업화돼 가지고 서비스가 무거워지고 좀 개선도 느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개선 속도도 그렇고 이게 결국에는 사용성이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여러 요소의 합이라서 뭐 실시간 협업이라든지 혹은 이게 옛날 소프트웨어 보면은 그 막 모든 기능이랑 모든 데이터 한 화면에 다 때려놓고 막 써야 돼가지고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요새 나오는 사스들은 이제 사용자들의 인지 자원을 고려해서 인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된다든지 그런 게 좀 다를 것 대표님 같아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 뭐 예전에 그 주식 거래를 하려면 객장에 가서 했었는데 전화로 그게 온라인에서 온라인 사이버 트레이딩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이버 트레이딩을 뭐 예를 들면 대신증권 이런 HTS. 회사가 잘 만들었었는데 네. HTS를 근데 그게 또 기능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모바일에서는 그런 회사들보다 뒤에 다시 새롭게 네, 그거를 키운 제정해서 뭐, 만든 네, 회사들이 이런 더 데가. 잡은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네. 개념이라고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자 그러면 어쨌거나 그럼 아까 말씀드린 건 뭐 저희 회사처럼 그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가 이 세일즈 맵을 이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뭐 어떻게 뭐 회원 가입하거나 어떻게 뭐 컨택. 무료로 일주일 써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회원 가입하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건지 뭐 누구 뭐 개발자를 보내주시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가 들어오시면은 네. 저희가 일단 그 트라이얼 버전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하시다가 그냥 온라인 그냥 URL만 접속해서 그 네. 회사가 쓸 수 아이디 있도록 해주시는 패스워드. 건가요? 네, 가입하고 뭐 노션처럼 그 동료분들 초대해서 바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옵션에만 들어가는 기능인데 지금은 이제 그 슬랙 채널 개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랑 그리고 이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 슬랙 채널 혹은 슬랙 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카톡방 채널에서 그거 온보딩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 업무 흐름을 CRM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던 걸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데 그 과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시작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뭐 주로 B2B 영업인데 네. 그 CRM도 당연히 세일즈맵 사용하면서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마케팅도 아니, 이제 당연히 여기도 영업이 네, 관리를 네,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템의 고객이어가지고 네. 그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이미 좀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지금 타겟이 되는 회사들이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냥 다 주먹국으로 일하진 않을 테니까 아까 IR에도 설명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이미 그 인사 프로그램으로는 뭐 플렉스를 쓰고 있고 저희 회사도 실제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툴로는 뭐 슬랙을 쓰고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뭐 호환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언급 주셨는데 실제로 뭐 메일 같은 거 발송하거나 할 때는 트래킹하거나 이분이 메일 열어봤는지 어디까지 봤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뭐 회사 내에서 다시 그 또 성과 측정을 하는 뭐 레퍼럴을 쓰는 경우들도 있고 아예 성과 측정 트래킹 툴을 또 쓰는 경우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연동과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뭐 제공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연동을 말씀드리면은 뭐 기존의 업무 관련 메신저, 뭐 슬랙이나 잔디 이런 것들은 다 연동 드리고 있고 이제 여타 다른 시스템과 연동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제 API를 뚫어 드리거나 혹은 요새 그 자피어라고 앱과 앱 사이의 연동을 굉장히 쉽게 도와주는 그런 사스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피어라는 사스 세상이네. 사스가 너무 많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고객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피어 연동을 저희가 되게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스티비 같은 뭐 이메일만 발송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이거를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결국에 CRM 사용하면은 이거를 CRM에서 하고 싶어 하시지 그렇죠. 그 스티비를 사용하려고 네. 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CRM 내에서 그 기능을 그냥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스티비까지는 아니어도 그 이메일 대량으로 발송하고 그 성과 트래킹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저희 CRM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성과 트래킹이 돼야 되는 게 기본이긴 한데 또 하나는 뭐 스티비 같은 걸 쓰는 이유가 형식이나 양식을 또 편하게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그럼 내부에서 또 제공하시는 네, 건가요? 저희도 이제 그 이메일 빌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메일 형식 만들고 네. 거기에 좀 템플릿도 몇 가지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CRM 쪽으로 보면 또 어쨌거나 콜을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전화를 뭐 걸었는지, 언제 걸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데이터 기록 혹은 연동 이건 또 만약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인바운드 측면에 이렇게 볼 때는 또 뭐 CTI 시스템을 아예 해서 자동 전화를 받아준다거나 부재가 있었나 막 이렇게까지도 막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한 것 같고요. 근데 영업용 전화는 몇 번 했는지 언제 했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아,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하느냐가 항상 그게 그 고민인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전화를 횟수나 이런 거는 저희 쪽에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항상 고객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그 기록이 자동으로 되게 원하시는데 그 AI 활용해서 근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콜라보라는 그 사스 회사가 있어요. 전화 이제 외국어로 치면 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전화를 AI로 기록하고 녹음하고 이제 분석하고 우리가 뭐 세일즈 하면서 놓치는 포인트가 있진 않은지 그거를 분석해주는 사스 국내 사스가 있고 거기랑 저희가 연동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스 다 쓰다가는 사스로 돈 나가가지고 돈을 벌기가 만만치 않겠다는. 사스를 사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벌써 돈 내야 되는. 그러니까 네. 온갖 다 사스인데 아니 그 대표님 저기 그 창업을 그러니까 법인 설립은 지난달에 이제 하셨는데 네. 서비스 준비는 언제부터 해서 개발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뭐 좀 뭐 성장 속도라든지 뭐 고객 수라든지 그런 거 좀 밝혀줄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딱 작년 이맘때쯤에 전에 하던 아이템을 그만하기로 했었고 네. 한 두세 달 정도 1년 전에? 네, 저희가 저희 반성도 하고 현타운 아, 시간에 그 회사가 이제 안 된 거죠. 잘 안 네, 된 네, 거죠. 맞습니다. 폐업된 거죠. 자아 비판을 하셨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갈 사람 또 나가고 아. 네, 그런 두세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사스 중에서도 CRM으로 결정한 게 이제 작년 말이었고 그때 제품도 없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그 프라이머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만나 뵀는데 다음 그 권동현 대표님께서 다음 만날 때까지 MVP 만들어 오면 투자 고려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또 밤새가지고 MVP 좀 어떻게라도 작동한 거 만들어 갔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2월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올해 2월이요? 네, 올해 네. 2월. 네. 프라이머 됐을 때가 2월이었는데 그때 제품이 왔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는 저희도 잘 몰랐어서 스타트업을 타겟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스타트업 타겟으로는 되게 복잡한 CRM보다 되게 심플한 기본 기능만 갖춘 CRM을 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또 만드는데 2달 정도가 소요됐고 그거를 가지고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CRM은 심플하면 안 돼요. 이게 심플하면은 엑셀이나 노션을 쓰지 CRM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자동화 기능과 데이터 분석 기능이 들어가야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반응이 없었던 채로 또 열심히 막 만들어서 5월 중순까지 개발해서 그때 좀 제대로 출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정도 기능을 만드니까 그때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한 달 정도 세일즈를 했었는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한 20팀 정도 됐었고 이제 그분들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버그가 막 터지고 추가 기능 요청이 들어오시고 나는 너 영업이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는데 버그가 터지고. 네. 우리끼리 쓸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영업 더 하면은 그냥 회사 큰일 나겠는데 해서 영업을 다시 올 스탑하고 지금 있는 고객분들만 버그 잡아야 네, 돼요. 버그 잡고 열심히 그냥 모시자 해서 그거에 집중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행히도 잘 쓰시면서 이거 있는데 또 한번 봐라 이렇게 옆에 분들 좀 소문을 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6월, 7월 정도에 이제 패스 캠퍼스도 들어오게 됐었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빠른 속도로 고객분들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러면 누적 고객 수가 이게 실제 또 저희가 유료 전환하니까 돈까지 내는 고객분들은 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무료로 가입해서 쓰는 고객분들 회사로 했을 때는
아까 PPT에는 80개였는데 네. 한 90개 넘어가고 있는 것 90개 같습니다. 넘어지고. 네. 유료 고객수도 밝히실 수 있으세요? 아 유료 고객수는 지금 7곳. 아, 7곳. 네. 오, 그래도 법인 설립은 지난달인데 그러니까요. 7곳이면 네. 이야. 오, 돈을 대단하신 벌면서 건데. 저는, 예. 대표님 저는 일부의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아 저 그 이 좌충우돌 이 스타트업 성장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아, 들었는데 예. 이게 사실 그 고객의 사실 세일즈 데이터는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늘 뭐 어디 우리 무슨 거기 나가면 늘 영업 기밀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네. 제일 중요한 데이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세일즈 맵을 믿고 거기서 활용해야 되지만 이 정보가 새 나가면 어떡할까? 그리고 어떻게 보호가 될까? 하지만 또 활용은 또 잘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정보에 대한 보안이나 이 영업 정보에 대한 기밀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뭐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잘못되면 회사 망하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는데. 네. 진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 쪽으로는 뭐 2중, 3중 백업 해놓는 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거기 그러니까 그 회사분들이 그 IP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IP 외에는 접근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 번 더 거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뭐 결국에는 뭐 국제 ISO 인증이라든지 이런 보안 관련된 인증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러면 그 사이트 이 세일즈 맵을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뭔가 좀 빅데이터 형태로 아까 AI라든지 더 좋은 기능을 고도화해서 이걸 해주면 좋은데 그럴 때 또 함부로 고객 데이터는 쓸 수가 없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세일즈맵 회사에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뭐 그래도 뭐 활용 뭐 비식별화해서 활용 권한을 갖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는 툴만 제공하는 거고 데이터에는 전혀 손 안 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거나 그러니까 학습을 해서 뭐 AI 엔진을 만들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 그냥 각 고객분들이 그 오픈 API의 그 엔터프라이즈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이제 그 보안 설정이 된 그 엔터프라이즈 API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AI에.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AI 엔진을 만들 생각은 없고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앞으로 AI 엔진은 점점 싸지고 네. 점점 활용하기 좋아지고 보안도 네. 신경 써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이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레이어를 하나 더 놓는다고 그렇게 그러면,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연결만 해주는 거고 실제로 그런 그 각 회사들의 영업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일즈맵에서 뭐 어떤 관여나 터치는 전혀 하지 않는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잠깐 네, 쉬었다 쉬었다가,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